초복인 오늘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었고 삼계탕집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4단계 제도 개선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됩니다. 오는 9월 예정된 제주공항 용역 발표에 앞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돼 대정부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한 EU FTA가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10년 후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제주 양돈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JIBS 종합뉴스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초복 찜통 더위를 실감할 수 있던 하루였습니다. 제주시의 낮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3도까지 올라갔고 해수욕장과 보양 음식점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고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은 삼계탕 한 그릇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운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땀 흘리며 먹는 맛, 기다리던 보람이 있습니다. 맛이란 거는 기다림 속에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온 것 같고, 여기에 또, 같은 팀 식구들이 하고 우리 보상도 왔지만은, 여름을 좀 유쾌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왔습니다. 가족끼리 회사 동료끼리 모여 먹는 닭요리에 여름 더위 날 걱정도 날려보냅니다. 이글대는 태양 아래 제트스키가 물살을 신나게 가릅니다. 해수욕장은 파도의 몸을 맡긴 어른에서 아이까지 북적입니다. 장맛비도 잠시 멈추면서 해수욕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해수욕도 즐기고 그러니까 상쾌하고 좋아요. 초복인 오늘 제주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고온 다습한 바람까지 불어 만만치 않은 올여름 더위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무더위는 밤에도 이어져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도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초복 더위도 잠시, 제주지방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JIBS 고성식입니다. 찜통더위 속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오늘 오후 최대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사는 오늘 오후 3시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수요가 55만 4천 kW를 기록해서 지난해 55만 3천 kW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열흘 앞선 것이고 지난 2007년보다는 20일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기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관광성수기엔 제법 성수기 특수를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항공권은 거의 바닥났고 외국 직항 노선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여행사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예약 문의들로 예년보다 성수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성수기, 서너 시간대 좌석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외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수요가 많아진 데다 항공사마다 가격 경쟁이 심해졌고 이미 조기 할인이나 사전 발권을 유도하면서 좌석 판매를 서두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서너 시간대는 예약이 완료가 된 상태고 항공사에서도 특별기 투입 등을 통한 공급석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성수기 제주 관광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반등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력 시장인 일본 노선의 경우 비수기 항공 특가 경쟁이 이어지면서 주춤했던 탑승률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이 지난해보다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치 마케팅에 따른 성과도 점치고 있습니다. 김포 노선도 여유 있는 항공기는 특별히 편성이 되고 있고 또 기종이 소형 기종에서 대형 기종으로 바뀌면서 좌석이 늘어나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가 좀 주춤하면서 여행 수요도 많이 감소됐었는데 요즘에 좀 신장세가 다시 올라오는 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김포 등 수익 노선 위주의 특별기 편성이 지방 도시들까지 확대되면 잠재시장 공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 제주 관광시장이 여름 특수를 살릴 묘한 찾기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여름 성수기 동안 수도권 기차역에서 제주 피서 열차가 운행됩니다. 코레일은 2009 제주국제관악제가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에 맞춰서 인천과 부평, 수원 등 수도권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피서 열차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피서 열차는 호남선과 17,000톤급 퀸 메리오를 연계해 운행하며 항공요금의 절반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제주를 찾는 피서객이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광 3법 2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규 관광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30객실 이상인 수상 관광호텔의 등록 기준을 20객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에도 관광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광사업 종류도 29개 중에서 31개로 늘리고 여행업 등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특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낼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제주자치도 의회가 제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은 국세 자율권 부여와 자치재정권 강화, 그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과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 등입니다. 또 최종 심사에서 수정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도 상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의회는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했고 큰 의견 차이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마무리됐지만 심사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미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반복 질의가 이어져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또 도의회 동의안이 법적인 효과가 없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시도한 것만큼 100% 효과가 있는지 또 내지 중간에서 걸러져가지고 다시 또 희석될 수도 있다. 또 본회의에 상정된 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은 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되고 국무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됩니다. JIBS 부정석입니다. 오는 9월 예정된 제주 공항 용역 발표에 앞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역시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제주국제공항의 수요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오는 9월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여부도 이 보고서에 담겨 정부 정책에 반영됩니다. 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정하게 될 용역 발표에 앞서 도민 역량을 모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 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신공항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저가 항공사 진출이 늘어 앞으로 10년 뒤에는 공항 포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관문 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참가자들은 건의문 외에도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운영 시간을 연장해봐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전달돼서 이 신공항이 부득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는 2011년 공사 착수가 예정된 동남권 신공항과의 차별화 전략도 요구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제주의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서 혹시 우리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이 밖에도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역량은 물론 도민 의견 결집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JIBS 신민경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해저 케이블 설치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주 진도간 해저 케이블 건설을 위해 진도군 임회면에서 제주시 2호동 현사마을을 거쳐 해안동까지 총 122km의 전력 케이블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지인 제주시 해안축산마을 부근에 직류전압 250kV, 용량 400MW의 서제주 변환소를 건설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실시 계획과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빠르면 다음 달 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에서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요건이 적격하면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정 기한을 감안했을 때 투표는 빠르면 다음 달 26일이나 9월 2일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6대 제주발전연구원장에 유덕상 전 제주자치도 환경부지사가 선임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덕상 전 부지사를 참석이사 전원 동의로 선임 의결했습니다. 유 전 부지사는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이사장인 김태환 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되면서 제주 축산업에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JIBS는 한EU FTA의 파장이 어느 정도고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돈 농가에 어느 정도 피해가 우려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강일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는 320여 곳, 농가당 1,500여 마리씩 모두 50여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는 지난해 초부터 사료값 인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와 EU 간 FTA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현재 25%인 돼지고기 수입 관세가 10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됩니다. 이럴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와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EU산 돼지고기가 국내에 값싸게 공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내 양돈 농가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도 사료값이 엄청 올라 있고 또 연중 지금 제일 비쌀 때인데도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FTA 협상이 됐다는 하는데 넘어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EU 10개 나라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8만 1천여 톤입니다. 이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70%,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의 10%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에는 한미 FTA보다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앞으로 15년 동안 예상되는 피해액이 적게는 55억 원에서 최고 2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시장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입하는 것보다 좀 더 피해가 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EU FTA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효될 전망입니다. 제주는 이번 FTA 타결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2차 산업이 전무한 만큼 1차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가와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IBS 이강일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자치도연합회는 한EU FTA 협상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농협은 양돈 분야 피해는 물론 하우스 감귤과 한라봉이 출하되는 3월과 8월 사이 유럽산 오렌지가 수입돼서 제주 감귤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국에 추가 개방을 할 경우 이외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조항 때문에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고3 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제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치러진 이번 고3 연합 학력평가엔 제주에서 수험생 7,200여 명 응시했고 수능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원점수와 등급 등을 산출해서 학생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지난달 수능 모의평가 성적과 비교해서 대입수능 대비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제난으로 방학 동안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만 26명으로 지난 겨울방학 때보다 16%인 1,400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에겐 방학 동안 식품권이나 제주사랑 상품권, 도시락이 지급됩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대정초등학교와 성산고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의 교통복지 수준이 전국 도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여객시설인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손잡이가 없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 무색한 실정입니다. 또 장애인 화장실에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고 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복지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제주는 12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정책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 인도나 어떤 보도블록에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의 시각보다는 비장애인의 시각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복지 수준 평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지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보행자 사고율은 1만 명당 14.1건으로 경기도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2위 광주보다도 1.8건 많았습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사고율도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4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도 고령 인구가 한 16만 명 되는데 계속 그 인구가 교통량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교통복지 최하위권 자치단체란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지난달까지 5대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검거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4,200여 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가량 줄어든 반면 검거율은 74.2%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와 폭력이 200여 건가량 줄었고 성폭행과 살인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종 아동 3명이 경찰의 수색 작업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보름 동안 도내 보호시설과 종교시설, 폐가와 PC방 등 451곳에 대한 합동 수색을 벌여 실종 아동 3명을 발견해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실종자를 찾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에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겠고 오전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온 후 오후 늦게 잠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오전에 2에서 4m로 일다가 오후에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JIBS 종합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